반갑습니다. 인왕산TV 이홍정입니다. 오늘은 한국외대 하상섭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최근에 쿠바에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쿠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일단 좀 쿠바를 좀 설명해 주시죠. 쿠바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의 관광객이 10,000명이 넘을 정도로 지금 많이 한국 사회도 알려져 가고 있고요. 카리브 해안을 끼고 있는 아름다운 휴양 섬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젊은 학생들은 요새 체게바라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혁명의 아이콘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해밍웨이 쿠바에서 많이 찾기도 하고, 쿠바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바로 미국 코앞에 있는 국가인데 정치 이데올로기가 좀 달라서 끊임없이 국제 정치나 이런 데서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고요. 카리브해에서는 가장 큰 대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를 보게 되면 아직 비수교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중남미 외교에서 지금 현재 외교부가 마지막 많은 국가들, 지금 대중남미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수교를 못하고 있는 국가 쿠바에서 대한민국 외교사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체게바라는 자유주의자들은 우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분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치사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꽤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인물이고요. 이상주의를 많이 꿈꿨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실 정치하고는 좀 격을 쌓는다든지 끊임없이 또 다른 혁명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꽤 많이 이 인물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카스트로한테 상당히 영향력을 줬나요? 그렇습니다. 네. 원래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네, 아르헨티나 사람. 네. 우리가 잘 모르는 쿠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낭만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는 쿠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의 어떤 경제 운영이라든지 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앞에 내세운 사회주의지만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든지. 그러니까 바이든이 실패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그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떠나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패했다고 보는데 이 교수님 얘기를 좀 더 듣기 때문에 제가 2013년 7월에 갔었습니다. 미국과 다시 수교하기 전에 갔는데 트리니다드, 영어로 트리니티, 삼위일체 가보셨죠? 그 도시에. 네. 또 거기 가보면 상당히 아름답고 돌멩이로 이렇게 골목에 바닥을 깔리고 색색 참 아름다운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쿠바를 가면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가 트리니다드. 해안가죠, 그게? 네. 근데 그때 이제 갔을 때 이제 비가 왔어요. 노점상에게 너 갖고 있는 우산을 좀 팔아라 그랬더니 안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파냐 했더니 다시 사기가 쉽지 않다. 실용품이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2013년 7월은 피델 카스트로가 죽기 전인데 이제 그 유명한 그 쿠바의 해변 있지 않습니까? 바라데로. 네, 그 해변에 가다 보니까 무지막지 큰 그 검정색 계통의 건물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거 있더라고요. 이게 뭐 대한민국이나 국정원인가 뭐 감옥선가 그랬더니 그게 미국 연락사무소더라고요. 네. 그게 그만큼 이제 카스트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과 실질적으로 교역이라는 것이 엄청났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낭만적 실패 그런 얘기 했는데 쿠바가 의료 시스템 같은 것이 상당히 우수하다. 근데 그게 내가 보기에 허당인 것 같더라고요. 얼핏 보기에.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물자나 네. 식량도 사실은 그렇고요.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미국 남부에서 다 들어옵니다. 네. 하지만 탄산은 제조들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많이 파는 게 C가 또 뭐가 팔죠? 럼도 있고요. 럼지요. 네, 유명하죠. 그게 이제 마이애미 같은데 플로리다에서 많이 수출하고 또 가고 또 플로리다에는 쿠바 출신들이 많고 그렇죠. 거기가 쿠바 이민 공동체가 있죠. 네. 거의 뭐 지금 현재 쿠바 인구가 1,100만인데 한 100만이 넘는 플로리다에 이민 공동체로 있어서 한 10분의 1 정도가 사실은 옮겨가서 살고 있는.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경선에 보면 쿠바 출신 2세, 3세가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정치 영향력이 상당하죠. 지금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바이든도 현재 눈치를 보는. 그리고요. 뭐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되게 플로리다에 있는 쿠바 인민 공동체들의 정치 영향력들은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그쪽을 신경 써서 대쿠바 정책들을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그 반정부 시위가 있었다 그러고요. 더 최근에 보니까 또
친정부실이 있다 그러는데 네. 그건 정치 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안정성이? 쿠바 정치는 공산당 네. 중심이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행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요새 이제 대통령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옛날에는 쿠바 평의회 이렇게 불렀는데 대통령으로 이름을 체제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한 축 쿠바 혁명군입니다. 네. 파르라고 하는 혁명군이 있고요. 이 세 축에서 쿠바 정치가 움직이는데 현재 지금 피델 그다음에 동생 라울 카스트로가 90세죠 거의. 그 사람이 아직 현직에 있습니까? 군 사령부 사령관입니다. 군은 잡고 있는 이 마쿠 권력 라울 카스트로가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아직은 권력을 놓지 않았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쿠바도 당보다는 군대가 네.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군요. 그렇죠. 네. 군이 전부 다 비즈니스도 하고요. 군이 운영하는 호텔, 네. 그다음에 군이 운영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혁명 이후에 계속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거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까? 쿠바 공산당 그 안에서도 핵심적인 쿠바 정치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라울 카스트로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파르라고 하는 쿠바 혁명군의 실질적인 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 사위를 거기다가 앉혀서 자기가 나오면 사위를 거기다 앉혀서 카스트로 가문 정치가 네. 여전히 그 곳곳에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살아있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구의 정치학자들은 우리가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쁘게 대한민국이 민주화됐다, 정치 발전이 됐다. 그러면서 이게 정권 교체를 했다 몇 번 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정치 과정에서 군대가 빠졌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남아, 쿠바를 비롯해서 중남미는 군대가 계속 베네수엘라 지금 현재 마두로도 마찬가지고요. 네. 마두로도 베네수엘라 군이 지금 현재 지지해주지 않으면 네.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되는데 네. 엄청나게 많은 시위도 있었고 국민저항도 있었는데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들은 뒤에 군이 지금 버티고 그 있어. 군대라는 것이 그 중남미 정치에서 계속 영향을 발휘하는 것은 상당히 오래 계속될 것이다. 쿠바는 포퓰리스트한 정책을 많이 쓰지는 않나요? 이게 사회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네. 그 자체가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다 국민 전체가 공무원이고요. 인기 영업주의, 국가가 알아서 다 서비스해주는 체제이다 보니까. 그 베네수엘라는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쿠바는 이제 완전히 망하진 않았고 이제 지금 뭐 반정부 시가 일어나는데 그 쿠바에는 산업의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 그냥 시가라는 사탕수수라든가 뭐 이런 거 말고는 관광이네요. 되게 서비스 수지에서 많이 유화들을 벌여들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90년대 초반에 특별한 시기를 좀 거칩니다. 그때부터 좀 산업 구조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확히 90년대 초반에 그 초반에 이제 그 소련 원조가 경제 원조가 없어지니까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죠. 네. 자력갱생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로 들어가서요. 그때 굉장히 많은 뭔가 좀 뭐 산업 구조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됐고요. 네. 그래서 몇몇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탕수수 산업 이런 것들은 네. 이제 돈이 안 되겠구나. 네. 그래서 접었고요. 그때 이제부터 구조 조정을 한 거네요. 네, 관광산업 쪽으로 이제 돌려서 네. 해외에서 많이 이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하려면 네. 사실 이제 제도 변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개혁 개방 얘기들이 나왔고요. 그러다 실질적으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된 거는 뭐 21세기 들어와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관광 수지에 많이 네. 산업이 이제 의존하게 되고요. 푸기라고 하는 세우세라고 하는 교수님도 2013년에 가셔서 써보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해외 관광객이 오면 쓰는 화폐, 네, 네. 그죠? 세우배가 아니라 아, 따로 있어요. 1달러에 네. 1세우세 이렇게 태환되어 있는 태환 화폐. 이원적으로 쓰는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쿠바는 시간이 멈춘 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얼핏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그 자동차가 1950년대 60년대에 큰 자동차예요. 제가 82년에 미국에 유학 갔는데 74년도에 뷰익이라는 큰 차를 탔는데 그런 차더라고요. 그 시간이 멈춘 나라 개념은 아마 쿠바 정체성들을 읽어내는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다. 돌멩이로 깔려져 있는 고속도로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스페인 전통 건축 양식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뭐 건축이 바뀌지 않고 올드 하바나가 여전히 살아 있고 그것들이 이제 관광객들을 불러들이고 시간이 멈춘 느리게 변하는 그러면서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쿠바를 보는 또 다른 매력이기 때문에 국민성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2013년 7월에 제가 쿠바를 갔을 때 네. 부산 외대 하병주 교수님과 같이 갔는데 네. 하병주 교수님이 식당에 갔는데 그러더라고. 이 건축 양식은 아랍이다 그러더라. 스페인을 아랍이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 아랍이 점령했을 당시에 스페인에서의 양식이 쿠바까지 간 거더라고요. 맞습니다. 1990년대 소련과의 관계, 무역 같은 게 끊어졌다 그랬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또한 쿠바에 어려움을 준 것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쿠바를 갔을 때 하루는 그 유명한 술집에 가서 쇼를 보고 숙소로 올라오는데 비가 엄청 왔어요. 그래서 막 그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이제 4명씩 3명씩 차를 막 불러 태웠는데
제가 탄 차는 소련제 피아트 자동차예요. 그 소련에 상당히 오래된 건데 밑이 다 보여. 네. 그래갖고 배기가스가 밑으로 들어와. 비는 막 네, 오고. 네. 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또 명물입니다. 요새 관광객들 이 올드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시간이 멈춘 네.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쿠바에 대해서 또 뭐 우리나라 외교 문제들로 왜냐하면 한국인 관광객이 10,000명이 코로나가 끝나면 네. 또다시 이제 아름다운 카리브해에 있는 이 쿠바에 대한 관광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바닷가에 보면. 수많은 그 아름다운 해변들 네. 트럼프조차도 개인적으로 휴양지를 건설하겠다고 뭐 이러면서 네. 쿠바 군부가 운영하는 호텔들 리조트들 예를 들어서 네. 이런 것들하고 이제 좀 갈등이 있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쿠바에 이제 경제 제재 더 압박해 가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어떤 비즈니스 투자 욕심도 사실 있어서 갈등들이 좀 더 커졌고요. 트럼프 시대에는 네. 기본적으로. 자, 근데 우리나라 외교에서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이 시대에 왔는데 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뭐 아름다운 해변도 좋고 좋지만 어떤 안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 수교는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수교를 했습니까? 쿠바하고 한국은 수교가 했고요. 네. 그러니까 1959년 그 당시에 친미 정권이었대요. 네. 바티스타 정권이었고 네. 네. 그때 한국이 만난 게 1950년 한국 전쟁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 그 친미 정권이었던 바스테 정부가 대한민국에 물자를 지원합니다. 전쟁에. 그다음에 외교 관계가 되게 이제 마찬가지죠. 미국처럼 오바마가 교 정상화, 아.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네, 말씀. 네. 저희도 이제 네. 외교적으로 그런 보면 상태네요. 네, 한국하고 쿠바는 국교 정상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네. 고민을 해야 되는. 근데 지금 뭐 대사가 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뭐, 영사가 나가 있는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연락사무소만 있는 것이죠. 네. 코트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나가 있고요. 지금 아까 그 한국 사람들이 관광객이 10,000명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는데 북한 사람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북한 상주 인력도 꽤 많고요. 네. 거기는 공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즈니스도 많이 하고요. 거기에 그 쿠바 하바나의 차이나타운에 중국집에 가니까 그런 사람이 딱 앉아가고 쫙 째려보더라고요. 중국인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인구의 뭐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로. 그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네. 그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이 멕시코에서 사탕수수 하던 사람들이 글로 이주했다면서요. 네, 멕시코에서 그 이제 역사가 어떤 얘기입니까? 애니깽이라고 네네네네. 그 용설란 네네. 채취하는 네. 1905년입니다. 네. 인천 재물판을 떠나서 네. 멕시코로 이제 이 용설란 채취 노동자로 갔고요. 근데 그 사람 1905년에 그 사람들이 네. 멕시코에 있다가 일부가 쿠바로 간 네, 겁니까?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네. 그쪽에 이제 사탕수수죠. 이제 사탕수수 채취 노동자로 용설란이 이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사탕수수 쪽으로 좀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사탕수수까지 망해서 쿠바가 한인 공동체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 용설라는 그것을 뭐로 만들어요? 술 재료입니까? 뭐 멕시코 대표인 데킬라 데킬라 만들고요. 그거죠? 네. 초창기 용설란이 이제 깜짜는 그것도 네, 썼군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이제 중요한 자원이었죠 용설란. 그 사람들의 3세, 4세가 지금 남아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고 미국이 제일 자랑하는 소설가 해밍웨이가 이제 쿠바를 되게 좋아했는데 저도 그 쿠바에 해밍웨이가 살던 집을 가봤어요. 오. 해밍웨이 그 몇 번째 부인인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부인이 하고 그를 영화를 만든 해밍웨이와 겔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아마 세스상일 텐데 그게 똑같이 만들어놨더라고요. 해밍웨이가 이제 쿠바를 상당히 좋아했고 노인과 바다도 거기서 썼고 해밍웨이가 쿠바에서 떠나갖고 뉴욕에 와서 곤종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쿠바 사람들은 해밍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관광 수입을 벌어주는 대표적인 관광 작가이고요. 네. 해밍웨이가 갔던 술집, 거의 뭐 분비죠. 그 해밍웨이가 잠깐 있었던 호텔 뭐 네, 이런 것도 네. 있고. 체게바라도 요새는 되게 이제 뭐 한국 젊은이들 티셔츠에 체게바라 얼굴, 그 유명한 승리의 그날까지 문구들 네. 그런 것들 되게 보면 죽어서도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 굉장히 도움을 주는